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에 거주 중인 올해 33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4년 차인데 아직 아이는 없네요.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이에요. 남편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시어머니와 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며 저보고 참으라고 하는 식입니다. 특히나 신혼 때 특히 심했어요. 결혼은 반반 결혼을 했는데 월급은 제가 조금 더 많이 받는 상황이긴 했지만 남편 회사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가 저한테 계속 복받은 거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난 게 운이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냥 자식이 얼마나 대견하면 그러실까 싶어서 넘겼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한참 모자란데 남편 잘 만나서 인생 역전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계셨던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저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고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딱히 취미도 없고 그랬던지라 돈을 워낙에 많이 모아놓았기도 했고 액수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거든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구하는데 모아놓은 돈 액수만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인이 있는데 저보다 1,000만 원 덜 모아놓았다고 결혼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제가 복이 많아서 남편을 잘 만났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임에는 틀림없었어요. 저희가 사는 지역이 지방인데다가 집값도 서울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 어디를 비교해봐도 많이 저렴한 편에 속하거든요. 거기에 두 사람이 모아놓은 돈이 워낙에 액수가 있었다 보니 그 돈만 가지고도 결혼식 비용에 신혼살림까지 다 장만하고도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 남은 액수가 제가 딱 남편보다 더 모아놓았던 1,000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그 돈을 전부 제 몫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로소 반반 결혼을 한 게 아니겠냐고. 아무래도 자기가 남잔데 저보다 돈을 조금 해왔다는 게 문내 마음에 걸렸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돈은 제 돈이니 제가 지지던 볶던 자기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덜 해왔다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결혼하면 각자 생활비나 고정지출에 대해서는 절반씩 내기로 했고 용돈이나 저축은 알아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대신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서로가 원할 때는 각자의 통장 내역을 얼마든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고 약속을 했던 터라 서로 생활비하고 남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믿었기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돈 관리를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 그 1,000만 원 또한 제가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동안 통장에 돈만 집어넣을 줄만 알았지 어디 굴려본 적은 따로 없던지라 그냥 제가 쓰는 핸드폰 회사 주식을 사서 묶어뒀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새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워놓고는 한참 동안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한 제가 운이 좋은 거다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요. 그냥 내내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잔소리로 바뀌더군요.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잘 번다고 해서 남편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결국 집안의 기둥은 남자가 하는 거고 여자는 내조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괜히 돈 몇 푼 더 버는 거 가지고 남편 기를 죽이면 가만히 내둬도 알아서 잘 될 우리 아들이 제대로 날개를 펼치지 못할 거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돈 잘 벌면 좋은 거 아닌가요? 칭찬까지 들을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들어야 할 것도 아니다 싶었는데 더군다나 제가 돈 가지고 남편 자존심을 직접적으로 상하게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난데없이 꺼내니 너무나도 기분이 이상했네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어머님한테 내가 얼마 버는지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팔불출이라 엄마한테 며느리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건지 돈도 자기보다 더 잘 번다고 하는 그런 자랑을 늘어놓았었다고 하대요. 제 연봉이 얼마인지만큼은 알려지고 싶지 않았었어요. 제가 돈을 잘 버는 게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적당히 돈 잘 번다고 둘러대기만 해도 되는 걸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그런 것까지 다 말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런 건 내 사적인 부분이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저희 친정부모님도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 모르시는데 그걸 시부모님이 먼저 알게 되었으니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역시나 제 걱정은 저를 향한 화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시어머니한테 황당한 연락을 한 통 받게 되었거든요. 회사에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따지시더군요. 너는 내 말을 어디로 들었길래 그러냐면서 뭐라 하시는데 무슨 일인가?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 한 달 사이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으면 좋았지. 제가 남편 우습게 보거나 기를 죽이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지만 남편이 애도 아니고 무슨 일 있다고 엄마한테 일러 바치거나 하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 당최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를 잔소리를 한바탕 듣고 나서야 본론이 뭔지 알게 되었네요. 왜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번다고 해서 남편 기죽이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는 숨겨진 속뜻이 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대로 어렵게 풀어 말하자면 제가 돈을 더 잘 벌지만 제가 하기에 따라서 남편이 벌이를 가지고도 주눅이 들지 않는다는 소리였죠. 제가 이해한 대로 쉽게 풀어 말하자면 제가 일해서 번 제 월급을 시댁에 퍼주라는 소리였지요. 제가 더 버는 만큼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시댁을 위해서 쓰면 말 안 해도 알아서 시댁을 챙기는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저절로 기가 살아날 거라는 소리였지요. 일하느라 바쁜데 그런 거에 대답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퇴근한 남편한테 어머님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진짜 그러셨냐며 겉으로는 저한테 스트레스 받았겠구나 하면서 걱정스레 말을 걸어왔는데 신혼 한 달 차이기도 했고 그때는 솔직히 남편이 단호하게 어머님께 그런 전화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해주길 바랬습니다만 제 기대와는 달리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제 눈치만 살살 보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엔 저한테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되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았으니까 지금 당신하고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 거기서 안 참았으면 이미 시어머니랑 전화로 대판 싸웠을 거 모르냐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말하는 참으라는 건 그냥 시어머니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하는 말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던 일이니 자기가 아들의 입장에서도 남편 된 입장에서도 누구 편을 들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서 나서면 어머님이 제가 사소한 것들까지 다 남편한테 말을 전하는 얌체 같은 며느리로 보지 않겠냐며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괜히 자기가 말 한마디 꺼냈다가 어머님이랑 제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남편한테 어머님하고 저 사이에 있는 그런 상황을 정리하는 게 남편인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 아니지 않냐고. 제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시댁에 가져다 바친다고 해서 자기가 기가 살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저는 어머님 성격이 어떤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소리라면서 괜히 그런 소리 하면 긁어부스럼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평생을 어머님 밑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괜히 저랑 어머님 사이만 더 나빠진다고 그냥 제가 참으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입장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긴 했지만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간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처럼 들렸고 무슨 상황이건 간에 자기도 입장 난처하기 싫으니 스트레스는 저 혼자서 받으면 다 끝난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남편한테는 대충 알겠다 말하고 어머님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매번 제 월급의 일부를 시댁에 퍼다 나를 생각도 없고 시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해줄 생각도 없었거든요. 남편은 끝까지 제 걱정보다 어머니랑 더 사이 안 나빠지게 잘 좀 부탁한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였나 그냥 남편한테 중간 역할을 바라는 건 텄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차라리 시작부터 기대를 안 해버리니 그 이후에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대가 없는 만큼 실망감도 크지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대놓고 저한테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하셨고 저는 다 거절했어요. 생신이라던가 명절 어버이날 같이 보편적으로 챙기는 날에만 이야기 안 나올 정도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터졌나 보더라고요. 그때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날 당일이 평일이었어서 출근한다고 그 주 일요일이 되어서야 시댁에 갔거든요. 그날 시어머니가 제가 용돈하시라고 드린 30만 원이 든 봉투를 바닥에 패대기를 치면서 저보고 너 내 아들보다 그깟 돈 몇 푼 더 번다고 해서 유세 부리지 말라고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폭발을 하시나 했는데 아마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에게서 며느리 자랑을 듣고 오셔서는 저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 석자 말해주셔도 알 리가 없는 일면식도 없는 누구누구네 며느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집 며느리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뭣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다더라 하면서 너는 돈도 잘 번다는 게 어찌 시댁에 하는 게 하나도 없냐며 성질을 부리시는 거예요. 따로 설명은 안 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시어머니한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저거 갖고 싶다 하면서 시달려야 했었거든요. 물론 제 선에서 거의 다 안 해드리긴 했지만 그동안 시달린 거 생각하니 저 말에 저도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 집 며느리는 남편이 마누라보다 돈 더 잘 벌어온던가? 아니면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던가 하겠죠.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대로 똑같이 제가 아는 다른 시어머니들과 비교했습니다. 제 주변 누구네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해주고 며느리 타고 다니라고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시고 그랬다더라고. 또 누구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보다 돈을 더 잘 벌어온다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마사지도 끊어주시고 한약도 지워다주고 그러신다는데 저도 누구네처럼 시어머니 덕 좀 한번 봐보고 싶다고 똑같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인데 그 상황에 좋은 말이 튀어나올 리가 만무했지요. 말 다 했냐, 어쨌냐 저쨌냐 하면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고 그 싸움은 결국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희를 뜯어말리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은 다 내뱉어버렸으니 속은 후련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에 그랬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제서야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그동안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 못한 게 일이 이렇게 되었다며 사과를 해오더군요. 이 사람이 이제서야 어머님께 제대로 이야기를 해서 중간 역할 좀 하나 했더니 해결책이라고 내세운 게 그냥 매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 금액을 용돈으로 드리는 게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돈 관리를 각자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제가 내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자기 월급에서만 매달 시댁에다가 5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 하더라고요. 대신 자기가 보내는 돈은 제가 보낸 걸로 이야기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저에 대한 화가 누그러지실 거고 나아가서는 저랑 시어머니 사이에 그 어떤 부라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한 푼 없지만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네요. 암만다로 관리한다고 한들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잖아요. 저희가 각자 저금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각자 쓰고 싶은데 쓰자고 모으고 있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자금, 그것 말고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도 가게 될 테고 차도 바꾸게 될 테고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은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저도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남편도 중간에서 새우등 터질 일도 없어서 좋게야 하지만 그것 치고 매달 50만 원은 너무 비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그냥 매달 양가에 똑같이 30만 원씩 보내자고 했습니다. 말인즉슨 각자 부모님께 각자 효도하자고요. 결과적으로는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남편이 제안했던 것보다 10만 원씩 더 쓰게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친정에도 똑같이 효도하는 거라 생각하니 억울하지는 않았네요. 남편도 그 제안에 흔쾌히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마법처럼 시어머니하고는 부딪힐 일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딴에도 갖고 싶어 하던 게 30만 원보다 항상 더 비싼 것들이었지만 똥꼬진 며느리랑 싸우고 아무것도 못 받을 바에야 이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매달 30만 원이면 되는 거였다 생각하니 막상 돈은 아깝지만서도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싶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사라지니 남편과도 잘 지내게 되었고 뭐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았네요. 이제 계획한 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는 일 투성이더라고요. 잘 다니던 저희 회사가 문을 닫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 지나오면서 그때 망하니 어쩌니 한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잘 버텨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은 없었는데 다행히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같은 업종으로 회사를 하나 차릴 거라고 그때 저도 불러주겠다 말을 했거든요. 대신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장 적당한 곳 찾아서 일하다가 옮겨가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 잠깐 저에게 주는 휴식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고 했어요. 회사가 망해 없어지긴 했지만 퇴직금도 제대로 계산해서 받았고 밀린 월급도 없었던 데다가 결혼 전에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몰라서 우량주로 묶어놓았던 주식이 4년 사이에 몇 배가 오르게 되면서 솔직히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넘쳐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실직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리던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네요. 그동안은 시댁에는 따로 제가 실직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소문이 어찌나 빠른지 시어머니가 어디서 저희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주 목소리가 평소보다 2배는 더 커져서 평소처럼 전화를 해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거든요. 실직하고도 한동안 용돈은 빠짐없이 보내드렸는데 왜 오셨나 했더니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제 돈으로 용돈을 보내는 거라고 했을 때 친정에도 제 돈으로 용돈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제가 이미 실직한 지 2달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용돈이 빠짐없이 들어오니 시어머니 생각에는 지금 들어오는 용돈이 자기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오는 돈으로 보낸 돈이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거기에 그뿐이겠어요. 친정에도 똑같이 보낸다고 했으니 아들 돈으로 친정에까지 용돈이 가고 있다 생각하셨던 거고요. 문 열리자마자 제 얼굴 보고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돈 잘 버는 척은 있는 대로 다 하고 시댁 어려운 줄 모르더니 백수가 돼버렸다며 꼴 좋다고. 그게 인과응보나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회사가 지금 망해서 없어지긴 했지만 조만간 다시 취직될 거라고. 그리고 제가 모아놓은 돈이 있다 보니 그 돈에서 용돈을 드리는 거라 남편 돈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제 말은 다 끊어버리고 저보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마치 제가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돈을 친정에다가 퍼다 날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친정에 보내는 돈은 내 아들 돈이니까 친정에다 보내지 말고 당신한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결국 너는 돈 안 버니까 친정에 용돈 줄 생각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친정에 용돈을 안 보내면 끝날 걸 가지고 친정에 보내던 돈까지 당신한테 보내라는 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소리를 내질러 버렸네요. 제가 그동안 돈 잘 번다고 유세 부린 적도 없고 남편을 우습게 본 적도 없고 시댁 업신여긴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고 저도 할 말은 해야겠고 유세 부릴 건 유세 부려야겠다고요. 당장 제가 실직해서 2달째 쉬고 있긴 해도 결혼 생활 4년 하면서 남편보다 벌어온 월급만 따져도 1,000만 원 좋게 되는 건 알고 계시냐? 거기에 반반 결혼하고 남아있던 돈 1,000만 원이 더 있다고. 그때 사놓은 주식이 3배 가까이 올랐으니 제가 남편보다 1년에 1,000만 원씩 더 벌었는데 어디 한번 어머님 방식대로 계산해 보시겠냐 물었어요. 지금 당장 쉬는 건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사실상 따로 관리를 해도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거 모르시냐. 재산의 비중만 따지고 본다면 반반 결혼했을지라도 여전히 내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인데 어머님 말대로 시댁이랑 친정에 돈 똑같이 가는 거 그거 불공평한 거 맞는 것 같다고 당장 시댁 용돈부터 끊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 내 아들이 오고도 큰소리 떵떵 칠 수 있겠냐고 바라던 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한 것이란 자리 차지해서는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실 것처럼 보이더군요. 큰소리 떵떵 친 것과는 다르게 남편 기다리는 시어머니 표정이 초조해 보이긴 했는데 그 이유를 나중이 돼서 알았습니다. 퇴근 시간도 안 된 남편이 혼비백산에서는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은 든든한 아군이 왔다고 생각한 건지 다시 목소리가 커졌는데 남편은 자초지종 듣지도 않고 대번에 어머님한테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냐며 30만 원 때문에 아들 이혼시킬 생각이시냐 소리를 치면서 어머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님은 나가시면서도 여자의 정신이 빠져가지고 부모도 못 살아본다고 길길이 날뛰긴 했지만 남편이 웬일로 단호하게 나오는 바람에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어요. 모처럼의 모습에 감동스럽기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제 연봉을 시어머니께 알려준 것도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실직까지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뭐 계속 쉬고 있다면 언젠가 시어머니가 알게 될 일이기도 했지만 굳이 나서서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말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제 실직을 이야기한 이유가 전부 다 저를 위해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실직을 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챙기는 줄 알고나 계시냐며 남편이 자기는 그러지 말자고 반대했지만 제가 매달 드리던 걸 갑자기 어떻게 끊어버리냐며 계속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야 한다 했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전했던 거예요. 남편 딴에는 그게 더 감동적일 줄 알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양가 부모님들께 효도는 계속해서 하겠다고 특히 사이 나쁜 시어머니 용돈도 계속해서 챙기자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 시어머니도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셨을까 싶었단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됐지만 친정에는 계속 용돈을 보내야 하니 말 안 나오게 시어머니한테도 용돈을 드려라 이렇게 이해하신 거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열받아서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대판 싸웠네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거짓말까지 해서 일을 키워버리냐고.
누가 시어머니한테 좋은 인상 심어달라고 부탁이나 했냐고. 내가 바랬던 건 중간 역할을 해주는 남편이었지. 중간에서 박쥐 역할을 하는 남편을 바란 게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네요.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해온 건지 깨달은 듯 싶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돈 때문에 그럴 일 없다고 정리 딱 해놓고 돈 잘 버는 만큼 자리부터 빨리 잡을 거니 며느리 월급에 눈독 들이지 마시라 정리해주고 사실대로 전했으면 되는 건데 참는 건 저 혼자 참으라고 해놓고선 중간에서 일만 키워다가 이 사달을 냈다고 사과를 해오더니 앞으로는 제대로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전보다 많이 괜찮아졌어요. 일단 남편 주도로 시어머니한테 보내는 용돈은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친정에 보내드리던 용돈도 끊었어요. 친정어머니께서는 필요 없는데 자꾸 보내줘서 모아놓았는데 필요 없으니까 저보고 쓰라며 여태 받으신 돈을 돌려주시더라고요. 그 돈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1,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졸지에 갑자기 5천만 원이라는 거금도 생겨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용돈이 끊기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으십니다. 남편이 용돈 끊어버리면서 말하길 앞으로 저한테 전화해서 금전적인 그 어떤 요구라도 하셨다간 평생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고 단단히 일러두었나 봐요. 이제서야 진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나 싶습니다. 원래는 딩크로 지낼까 하여 여태껏 일만 해왔는데 요 근래 몇 달 쭉 쉬기도 했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 보니 남편과 상의해서 더 늦기 전에 아이 하나 낳아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사연 들으시는 남편분들이 계시면 다른 건 몰라도 고부 갈등은 남편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중간 역할 엄청 힘든 일인 거 알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 편만 들거나 아예 놓아버리면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커지는 게 고부 갈등이니까 말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